한국에 빚을 진 러시아가 현금이 없으니 현물로라도 갚겠다고 해서 시작된 게 불곰 사업. 이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었죠. 이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우리나라 역시 적의 무기 체계를 연구하자면서 러시아의 T-86 전차를 들여왔는데요. 근데 써보니까 좀 괜찮은 거죠. 지난 1996년 9월 성남 서울공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 중 하나인 러시아제 안토노프 124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송기 안에는 우리군 최초로 정식 도입된 러시아 전차 T-86가 실려 있었는데요. 과거 적 전차로 여겨졌던 러시아산 전차가 한국 땅을 밟자 군 관계자들은 격세지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에 도입된 T-86 전차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로 러시아군도 400여 대밖에 도입하지 못한 장비였습니다. 총 30여 대가 도입된 T-86 전차는 적성 장비, 즉 적의 무기체계 연구를 위해 들여온 교육용 전차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육군은 T-86 전차를 정식 장비로 채택했고 지금은 일선 부대에서 전투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육군의 T-86 전차는 적성 장비를 군의 정식 장비로 채택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1991년 우리 정부는 당시 소련에게 14억 7천만 달러의 경협 차관을 빌려줬었는데요.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갚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고 현금 상환 대신 현물 상환을 하기로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 사업이 시작됐고 이렇게 도입된 군 장비 중 하나가 T-86 전차입니다. 1985년부터 소련군에 배치된 T-86는 이전의 T-80 계열 전차와 달리 공격력, 방어력, 기동성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사격 통제 장치와 야시 장비를 고도화시켜 이동간 사격과 야간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T-86 전차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전차포에서 발사가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차로는 특이하게도 항공기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T-86 전차에 장착된 가스터빈 엔진은 1250마력을 자랑하는데요. 도로에서 최대 시속 7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가스터빈 엔진은 전차에 주로 사용되는 디젤 엔진에 비해 경량이면서 저온에서의 시동성이 좋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 구조가 간단하고 정비 보수가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에 비해 소음도 적습니다. 그러나 생산비가 높고 연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육군에 배치된 T-86 전차는 많은 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105mm 전차포 위주였던 육군의 전차와 달리 T-86 전차에 장착된 125mm 주포는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와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등은 당시 육군이 운용하던 전차와는 차별화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은 T-86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려 했지만 당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반대와 피하식별, 즉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됩니다. 하지만 T-86 전차의 장점들이 육군의 K2 전차 개발에 반영됐습니다. K2 전차에는 핵전쟁 시 전투를 고려해 방사능을 차단하는 중성자 차폐 라이너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T-86 전차에서 온 겁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T-86 전차 재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T-86 전차를 운용 중인 다른 나라가 러시아의 추가 구매를 타진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T-86 전차를 만들지 않아 우리 측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성! 여러분 놀라셨죠? 오늘은 K-디펜스 100회 특집으로 이렇게 군복을 입어봤습니다. K-디펜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 충성!